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가 잃었던 꿈과 희망을 되찾아올 원희룡입니다. 3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와의 전쟁을 스마트하고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쥐었다 풀었다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권 연장의 꼼수로 보입니다. 내년 3월까지 코로나로 모든 정부의 실패를 가리고 국민들에게 돈을 풀었다, 이동을 제한했다 하면서 어떻게 선거에 유리하게 악용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시간, 인원 제한으로 생업까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 그리고 집단 면역을 하루빨리 달성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위드 코로나로 확실하게 전환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활동의 자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역을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의 회생을 위해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 100조 원 회복 기금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50조 원은 손실 보상에, 그리고 50조 원은 이후에 생존 능력을 키우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특히 전국의 3,500여 개 읍면동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닥쳐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상시적인 과학 방역 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제주도지사 시절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제주 안심 코드로 확진자의 확산을 줄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상시적인 과학적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갖춘 그런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내 집이 있는 삶, 그리고 내 일자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찬스를 과감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 국가도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를 우리는 복원시켜야만 합니다. 국가는 현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뿌려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한 달에 10,000원만 뿌려도 연간 6조 2천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사다리를 우리가 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내 집 마련의 절반을 지분 투자해주는 반반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주택 공약들이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그때부터 제공하겠다는 것과는 차별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거주자들, 무주택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바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로의 연결을 위해서도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세 이후부터 10년간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직업훈련비, 창업준비금으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권을 갖고 자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30년 먹거리를 위해서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를 미래기획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제기획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희룡 정부에는 미래기획원이 모든 규제와 미래의 성장산업들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전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성장 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카운프리 제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국가에 적용해서 녹색 성장과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 산업으로 획기적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정권 교체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5번 싸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유일한 후보, 가족의 재산까지 공개해도 아무런 흠이 잡히지 않는 깨끗한 후보, 그리고 행정 경험과 정치력으로 가장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 후보, 바로 결론은 원희룡입니다. 저를 통해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정권교체의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께 질문해 주실 분은 윤석열 후보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회복 자금 100조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리고 반반 주택의 재정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 회복 자금 100조 원은 50조 원은 일시에 조성해서 전액 손실 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재원 조달은 당초에는 특별 임시 목적세 또는 국채 조달로 잡았습니다. 물론 국채를 조달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잉여금들을 상환에 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요. 올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수입을 보니까 아마 세금이나 국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7조 원의 초과 세수가 거쳤는데요. 이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뿌리기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식의 질질 끄는 방역,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역을 통하면서 내년에 선거에 악용시킬 거라는 그런 염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허투루 쓰는 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50조 원은 매년 10조 원씩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업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운다든지 직원들의 재교육 또는 직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여짐으로써 자영업이 할 게 없어서 떠밀려서 하는 자영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미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반반주택의 재원은요, 연간 7조 원을 조성하면 주택담보 채권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22조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이면 10만 가구의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반반 지분 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